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요즘 유럽 경제 곳곳에서 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의 키를 유럽이 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만큼 시장에 민감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고 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요즘 유럽에서 많은 소식들 들리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사안들 좀 살펴볼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위기감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강달러 상황 이어지고 있으면서 유럽의 통화들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곳곳에서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추진하려던 감세안에 이어서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이슈까지 유럽에서 터지는 문제 상황들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영국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감세안 일부를 좀 철회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정확히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2의 대처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이 지난달 23일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합니다. 경제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을 통해서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를 감세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이 같은 감세 정책으로 국가 채무 증가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 되면서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자 이 트러스 내각은 감세한 내용 가운데 가장 반발이 거셌던 소득세율 45% 폐지안에 대해 정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득세율 45% 폐지안은요, 영국 인구의 1%, 50만 명의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안이었는데요. 걷어들이게 되는 세금의 규모가 60억 파운드 규모였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9조 6천억 원 수준인데요. 이번 감세안을 부분 철회하면서 이 60억 파운드가량은 줄어들게 됐습니다만 이번 부분 철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발표했던 법인세, 또 인지세 등의 감세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450억 파운드 가운데 85% 이상의 규모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 파운드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이슈가 많다는 게 시장 중론인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크레디트 스위스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신용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난주 말에 시장을 덮쳤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재정 악화의 영향으로 주가가 꾸준히 좀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 크레디트 스위스 CEO가 재정 건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서 주요 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시장에서 이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CEO는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직원들이 이 매일의 주가 변동에 동요하지 않을 줄로 믿는다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회사를 재편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날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장중 한때 1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크레디트 스위스가 작은 기관이 아닌데 지금 신용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이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지난해 월가를 강타했던 이 아케고스 사태 때문에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아케고스 캐피털은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인 이 빌황이 운용하는 회사인데요. 외부 자금이 아닌 가족 단위의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이 패밀리 오피스의 구조입니다. 아케고스 캐피탈은 당시에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투자은행들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아케고스가 투자한 주식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은행에서 마진콜을 요구한 겁니다. 이 마진콜은 투자한 상품, 이 사례에서는 주식이 되겠죠. 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 원금에 대해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케고스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은행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이때 크레디트 스위스나 노무라 증권 등은 주식을 팔아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단순히 봐서는 조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 요점만 보자면 아케고스에서 일단 손실이 발생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투자 은행들한테까지 손실을 끼치게 된 겁니까? 일단 이 파생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아케고스 캐피탈, 그러니까 빌황이 운영하던 자산은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파생 상품을 통해서
차입으로 이 자산의 규모를 불리게 되는데 무려 500억 달러까지 자산의 규모가 늘어납니다. 5배의 레버리지를 이 투자은행을 통해서 불러일으킨 겁니다. 네. 보시면 모건 스탠리, 노무라 증권, UBS, 크레디트 스위스 등 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투자기관을 끼고 중국의 기술주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보유 주식을 다 팔아도 이 은행들이 아케도스에 빌려준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됐고요. UBS는 손실 금액이 무려 8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모건 스탠리는 9억 1,100만 달러, 노무라 증권 역시도 28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크레디트 스위스의 손실액이 가장 컸습니다. 무려 5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큰 피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부도 확률을 보여주는 5년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 한때 355bp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연초에는 이 지수가 57bp였는데요. 부도 확률이 6배 넘게 올라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기도 한 겁니다. 이게 크레디트 스위스가 또 유럽의 거대 기관인 만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월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이 월가의 주요 평가입니다. JP모간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본과 유동성 포지션이 모두 건전하다면서 일각의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고요. 시티그룹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면서 미국의 은행들은 과거 리먼 브라더스 당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의 거물로 불리기도 하는 엘 에리엇도요.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현재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중앙은행의 실수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불안해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시장에 또 워낙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시장 전망은 좀 어떤가요? 일단 유럽에서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이 침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유엔 무역개발기구에서는 공급 측면의 문제를 왜 수요로 풀려고 하느냐 매우 위험하다라면서 고강도의 금리 인상은 저소득 국가에는 큰 충격이 되고 또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이 속도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의 중앙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6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다만 이 포인트가 0.5bp포인트를 인상했던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낮으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실제 가능성이나 여기에 대한 분석은 좀 어떤가요?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연준이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난달 30일에 나왔던 8월 개인 소비 지출에서 물가가 여전히 상승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연준 내의 3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연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하다고 내비쳤습니다. 연준의 입장이 이런 만큼 월가에서도 신종론이 우세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증시가 매혹적으로 보이더라도 금융시장은 시장의 바닥을 보여주는 완전한 항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번에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바닥이 왔을 때는 늦다면서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하는 강세론자들도 있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의 교수는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UBS는 에너지주, 원자재주, 헬스케어주 등 방어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또 HSBC는 강달러 시대에 탈세계화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대놓고 내비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기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